요 9-9 설명이 다시 날아가 버리는 바람에 저희 다시 만들어요. 자, 뭐 대충 설명을 했으니까 빠르게 설명을 할게요. 일단 요걸 보고 우리가 무슨 AN이 무슨 수열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겠지. 등비 수열인지 등차 수열인지 뭐 또 다른 어떤 수열인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뭐 기납적인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연역적인 방법도 있을 것이야. 일단 두 가지 다 한번 해볼게요. 기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기다가 하나하나 다 집어넣어서 파악을 해보겠다는 얘기지. A1, A2 얘가 5분의 1이 될 것이고 A2, A3 이렇게 해보면 얘가 5분의 1의 제곱이 될 것이고 계속 A3, A4 얘는 5분의 1의 세제곱 A4, A5 자 5분의 1의 대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A1이 1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A2가 5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A2가 5분의 1이니까 A3도 5분의 1이네요. 이렇게 A4는 5분의 1의 제곱이 되고 A5도 5분의 1의 제곱이 되겠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딱 두 번째 놈들의 성질이란 말이지. 사실 요 두 개만 가지고 우리가 등비수열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는 거죠. A6까지는 사실 가봐야 돼. 알겠지? 해보면 뭐 5분의 1이 4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A 짝수 번째 얘네들이 등비수열이네.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왜 짝수 번째만 써봤냐? 당연히 우리가 구하는 수열이 이 급수가 A2, A4, A6 이렇게 더하는 것들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홀수 번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짝수 번째만 파악을 하면 된다는 얘기지. 공식이 1-R분의 초항 이 수열의 초항이야. A2 전체 수열 AN에서 이 초항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비가 5분의 1짜리고요. 초항이 5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지. 지금 한 것은 비납적인 방법이 하나하나 성질이 발견될 때까지 반드시 구해봐야 되는 거죠. 어떤 수열이든 두 개만 가지고 성질을 알 수 있는 상황은 없어요. 그래서 세 개 정도는 찾아봐야 되는 거. 그럼 이게 이제 비납적인 방법이고 연역적인 방법을 쓰자면 우리 수업할 때는 쌤이 이걸로 설명을 했을 거예요. an 플러스 1이 5분의 1의 n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이웃한 항을 한번 더 나열을 해보자고. an 플러스 2가 5분의 1의 1제곱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 두 개의 수열을 나눠버리는 거야. 자, 얘를 나눌게요. 이렇게 나눠보면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은 약분이 되고 an에서 an 플러스 2 이게 5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n번째로부터 두 칸 떨어진 이놈들은 공비가 5분의 1이 된다는 얘기. an에다 5분의 1을 곱하면 an 플러스 2가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이놈을 이렇게 넘겨보면 되니까 이해되겠지? 자, 그래서 A1에다가 A3을 구하려면 여기다가 5분의 1을 곱하라는 얘기고 A2에다가 A4를 구하려면 5분의 1을 곱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A2로부터 A3을 끌어낼 수는 없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아까 귀납적으로 정의를 해봐서 알겠지만 A1, A2 같고 A3, A4 같고 A4, A5, AU 이렇게 같았었단 말이지, 그지?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AN은 등비수열의 구조가 아닌데 짝수 번째 또는 홀수 번째만 꺼내보니까 걔네들만 등비수열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어렵지 않지, 그지? 우리가 할 것은 이런 연역적인 방법, 물론 나중에 숙달이 되고 하면 이 방법도 당연히 익혀야 되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 그게 이 파트의 중요한 핵심이래요. 뭘 얘기를 했었냐면 n이 1서부터 무한대까지 an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지? 등비가 아니고 무한급수라 그러지. an이라는 게 어떤 수열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한대로 다 더해봐라. 더하는 것을 우리는 급수라 그러고 무한대까지 갔으니까 무한급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요한 성질이 하나가 있는데 시그마 an 요 무한대 요것만 표시할게요. 얘가 수렴하면 반드시 an은 0이 돼줘야 된다. 그치? 이것과 함께 우리가 또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대우명제. 원래명제와 대우명제는 같은 값을 가지죠. 얘가 참이면 대우명제도 참이 되는 거지. 대우명제 해보면 얘가 0이 아니면 시그마 AN은 알파가 아니다. 무한대까지. 이게 참이 되는 거죠. 오케이? 얘가 참이고 당연히 이 명제의 역은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보장이 없는 거야. 오케이. 지금 주어진 것은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논리로 그대로 끌고 가도 될 겁니다. 기억부터 하나 볼게.
중요한 문제니까 잘 기억해 놓으세요. AN이 수렴한다라고 돼 있어. 등비급수야. 그러면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 R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반드시 있어줘야 되겠지. 자, 여기까지 됐어. 이면 AEN도 수렴하냐라고 돼 있는데 시그마 AEN이라는 것은 두 칸씩 간 거네. 그러면 R 제곱이 되겠죠, 공비가. 얘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그지? 이렇게 되면 얘네들도 수렴을 하게 될 거니까. 자,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니까 당연히 R 제곱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있겠지. 그지? 곱해보면 1보다 이전이 작으니까. 기억은 참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 어떻게 또 파악할 수 있냐면 요 논리를 쓰는 겁니다. 요 논리. 등비 수열이든 아니든이 알겠지? 얘가 수렴한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제가 뭐냐면 A1, A2 이렇게 쭉 더한 거 아니야, 그지? n번째, 그 다음 여기서부터 계속 나간다는 얘기잖아. 이해되겠지? 그래서 A2n이라는 게 뭐냐면 A2, A4, A6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물론 등비수열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얘들이 수렴하느냐 안 하느냐. 봐봐. 얘네들이 한 칸씩 가도 다 수렴을 한다고.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R 자체가, 그지? 얘는 두 칸씩 요렇게 갔단 말이지. 이해됐어? 여기 AN부터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AEN이라는 것도 요 범주 내에 다 포함이 되는 거지. 오케이? 여기서부터 쭉 0이 나타난다 그랬잖아. 여기서부터 쭉. 이해되죠? 나중에 잘 이해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쌤한테 질문을 해줘야 돼. 뒤에서부터 쭉 0인 놈들이 그냥 계속 더해질 거다라고 보면 돼. 이게 절대적으로 옳은 방식은 아니에요.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등비수열이 수렴한다는 그 사실 자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쓰는 겁니다.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요 당연히 두 칸씩 건너가는 얘들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있을 것이야. 그지? 이해되겠죠? 수렴하는 수열에서 짝수 번째만 그냥 다 끄집어내서 더해본 거란 말이야. 그지? 이해됐죠? 그래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된다라는 얘기지. 등비 굳이 언급을 안 해도. 그 다음 등비급수가 발산한대요. 그럼 발산하는 거니까 수렴하는 범위 밖에 있으면 되겠네. R이 뭐 이상이거나 1 이상이거나 마이너스 1 이하거나. 그지? 그러면 AN 이번에는 R제곱의 범위가 되겠죠. R제곱 여전히 1 이상이면 R제곱도 1 이상 R이 마이너스 1 이상이면 또 R제곱 1 이상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발산하는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지? 등수열의 수렴 조건 생각해야 돼. 그 다음 EN이 수렴한대요. 자, 디귿 EN이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R제곱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된 거 맞지? 그 다음에 시그마 이번에는 AN 플러스 2분의 1이거든? 얘가 수렴하는지 알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거 적어보면 A1 플러스 2분의 1이고 A2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돼 있잖아. 쭉. 그죠? 근데 얘네들이 무슨 수열인지 알아 몰라. 이게 등비수열이라는 고장 자체가 없단 말이지. 이해되겠어? 아무거나 한번 적어보자고. 공비가 뭐 2분의 1달이 이런 거 한번 해볼게.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프랑은 1이야. 그 다음에 공비 2분의 1이라 그랬어. 그지? A1, A2. A1, A2는 등비수열이니까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돼서 얘가 4분의 3이 되겠네. 그 다음은 8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야. 그럼 이게 얼마지? 8분에서 8분의 5 이렇게 되죠. 근데 얘네들이 등비수열의 구조가 아니란 말이지. 이해됐어? 그래서 등비수열의 수렴 발산 조건으로 얘를 판단할 수는 없는 얘기지. 그러니까 뭘 쓴다? 일반적인 수열의 무한급수.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R이 마이너스 1, R제곱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R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되죠. 즉, 리미트 AN.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거든? 0이 되지.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니까 AN은 0이 돼. 그러면 AN 플러스 2분의 1은 어떻게 되니? 얘는 둘 다 수렴합니다. 중요하게 얘기했던 수열의 무한수열의 기본 성질이라는 걸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기본 성질. 이게 뭐였니? AN이 수렴하고요. BN이 수렴한데 네? 얘네들을 가지고 사칙연산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거. BN에다가 BN을 더하면
더해서 계산을 해도 된다. 언제만 성립한다? 수렴할 때만 이런 것들이 성립한다. 빼도 되고 곱해도 되고 나눠도 되고. 나눌 때는 조심해야 된다. 뭐가 0이 아니어야 돼? bn이 0이 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an이 지금 수렴하는 상태잖아. 얘가 수렴하면 이 a2n이라는 놈은 반드시 0으로 수렴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게 무한급수의 일반적인 성질입니다. 기본 성질. 그러니까 수렴하고 수렴하니까 얘네들을 따로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0이라는 값을 가져 안 가져? 1이라는 값을 가진단 말이야. 요 일반항, 이놈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의 급수 시그마는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다. 이해되겠어요? 일반항이 0이 아니면 AN은 급수는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즉 AN 플러스 2분의 1 자체가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의 급수 시그마 AN 플러스 2분의 1은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이 내용들은 좀 옛날 주제고요. 꽤 어려워. 알겠지? 봤다시피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는 꽤 어려워.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등비수열에 있어서는 이 등비수열의 기본 성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출제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등비가 빠진 문제들이 있어. 그냥 급수 어쩌고 저쩌고 이 문제들은 나올 가능성이 낮은데 이 성질들 그럼 꼭 반드시 좀 기억을 해줘요. 등비수열에 대해서 많이 알겠지?